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PC에 메모리 카드, 메모리를 교체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저는 사실 메모리 8기가짜리 두 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16기가 두 개를요. 16기가를 사용하는 거죠. 8기가 두 개라서. 그런데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려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16기가 두 개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기가 두 개 32기가 그리고 8기가 두 개 16기가 추가를 해서 몇인가요? 48기가인가요? 네, 48기가로 만들려고 해요. 맞나요? 제가 세무 잘 못하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랬을 때 꽂고 빼는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사실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거를 먼저 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거 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이 메모리의 끝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 검은 게 하나씩 있어요. 검은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깥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한번. 하나,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빠졌죠.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아요. 반대편도 바깥 방향이 있으니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러면 이 메모리가 약간 들썩거려요. 그때 그냥 위로 그냥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요런 작업을 하실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정전기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전기 조금만 일어나도 메모리가 꽤 좀 좀 민감한 제품이라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메모리가 잘 안 될 때, 인식이 잘 안 될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청소를 해주시거나 지우개로 닦으면 굉장히 좋아요. 지우개로 한번 쭉 닦아주시면, 만약에 메모리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보이시나요? DDR4 3200입니다. DDR4 3200.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규격은 요즘엔 DDR1이나 2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그거 생략을 하고 DDR3나 DDR4를 이용을 하세요. 근데 DDR3도 요 근래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DDR4를 이용을 하시는데 DDR1, 2, 3, 4 전부 다 요 겉에 모양은 거의 99% 거의 똑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방열판이 끝에 있어갖고 약간 모양이 조금 뭔가 좀 커 보이는데 사실 요거 100개 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메모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DDR1, 2, 3, 4 내 컴퓨터에는 무엇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DDR1이냐 2냐 3냐 4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홈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DDR4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DDR1, 2, 3, 4 DDR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DDR4를 지원하면 DDR4 제품만 사셔야 되고요. 메인보드가 DDR3를 지원하면 DDR3 제품만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하죠? 이해가 쉽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3200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같은 DDR4라도 같은 DDR3라도 뒤에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런데 얘는 속도가 빠르지만 요거까지 호환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DDR4가 3200이 있고 3000이 있고 2800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3600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DDR4에 3200을 사던 DDR4에 3000을 사던 DDR4에 2600을 사던 2800을 사던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이 DDR4의 뒤에 숫자 지원하는 게 있어요. DDR4의 메인보드가 3200을 지원을 한다면 이 제품을 끼면 DDR4의 3200을 전부 다 그 원래의 속도 그대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메인보드가 만약에 DDR3000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라면 이 제품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제품의 속도는 DDR3000만큼의 속도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라면 뒤에 붙은 1000 단위의 숫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에 산 거면은 그 모든 속도를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메인보드, 이 메모리를 구매하실 때 메인보드에
DDR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메인보드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모리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가 DDR4 3000을 지원을 하는데 3000까지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저처럼 3200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3000으로만 그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DDR 1, 2, 3, 4는 사용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건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셔야 되고, 뒤에 있는 숫자는 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뭐 메모리를 얻었다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를 뭐 조만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어서 조금 최신의 메모리를 사고 싶다거나 그럴 때에는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르더라도 이용을 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자, DDR4에 3200을 제가 지금 두 개를 원래 쓰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메모리 값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처럼 구매를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DDR4에 3200은 메모리 가격이 좀 고만고만하고, DDR4에 뭐 3000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거 사고 싶어요. 사셔도 됩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인보드는 32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요 제품도 32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3200까지 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새로 구매한 게 3000이라면 메인보드 3200, 지금 기존 것도 3200, 새 것만 3000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3000으로만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3200일 경우에는 3200을 동작을 하는 거고, 어떤 거라도 하나가 3200이 아닌 그보다 낮은 숫자라면 모두 다 그 낮은 숫자로 동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에서는 만약에 제가 메모리를 구매한다면 3200 똑같은 거 혹은 더 좋은 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램뱅크가 듀얼 뱅크가 있고 또 쿼드 뱅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메모리를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를 하나만 꼽는 것보다는 두 개를 꼽는 게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8기가짜리 두 개를 꼽으면 16기가죠. 지금 제가 썼던 것처럼. 그리고 16기가 하나를 꼽아도 16기가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꼽던 뭐 상관은 없는데, 근데 8기가짜리 두 개를 꼽으면 듀얼 뱅크 기능을 동작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메인보드에 따라 다르고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에서. 그러면 메모리 16기가 하나보다는 8기가 두 개를 구매하시는 것이 속도 기준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보다 두 개를 꼽게 되면은 나중에 확장할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16기가 하나를 사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메모리의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고,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의 거의 90% 이상, 저는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듀얼 기능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가끔씩은 쿼드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쿼드는 똑같은 이론으로 4개가 좋다는 거예요. 두 개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보단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단 4개가 좋다는 거죠. 쿼드를 지원을 하면. 그래서 메인보드 한번 스펙을 검색을 해보셔서, 뭐, 듀얼 램뱅크 지원, 그러면은 두 개 꼽았을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거고, 쿼드 램뱅크 지원을 하면 두 개보다는 4개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듀얼이 지원이 됐다. 듀얼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4개 중에서 4개를 다 꼽으면 상관이 없지만 4개 중에서 2개만 꼽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다 꼽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 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요즘에는 메모리 이 메인보드 회사마다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흰색,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검은색, 첫 번째, 두 번째는 파란색,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무슨 색, 아니면 반대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무슨 특별한 색,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가 특별한 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색깔별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듀얼 뱅크를 이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세 번째가 흰색. 그런데 제가 2개 메모리를 꼽는데 그 흰색 2개에다가 꼽는 게 아니라, 나는 1번, 3번 꼽는 게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냥 1, 2번에 꼽을래. 그러면서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검은색 그냥 꼽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메인보드가 듀얼을 지원한다고 해도 듀얼로 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꼽으시면 되고, 저처럼 색깔이 없을 때에는
요게 제대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DDR4 1, 3, 2, 4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네, 요 제품, 요 겉에 있는 요 쇠에 있는 요 제품을 방열판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모든 PC는 모든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 사용할수록 조금씩 발열이 발생이 되죠. 뜨거워지죠. 그런데 요 방열판이 있으면 그 뜨거워지는 거를 조금 더 덜 뜨겁게 한다거나 조금 더 빨리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겠다 싶어갖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뭐 회사에 따라서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거기까지의 전문가는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뭐 삼성 제품이랑 뭐 다른 제품이랑 뭐 벤치마킹을 돌려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브랜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만만한 거는 가격 차이가 없다면 저라도 삼성이나 좀 더 좀 큰 회사 제품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꼽아볼게요. 지금 저는 새롭게 구매한 16기가짜리를 먼저 꼽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순서를 알고 있죠. 여기 1번에다 여기다 꼽으면 되는데 꼽기 전에 이 겉에 있는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겉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는 제가 방금 뽑았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근데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열을게요. 이거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꼽아버리면 메모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심하면 망가지기도 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열었어요. 다 열고 난 다음엔 이제 꼽아볼게요. 꼽았을 때 이렇게 꼽냐, 이 방식으로 꼽냐, 아니면 뒤집어서 꼽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안에 메모리 칩을 보시면 여기 홈이 하나 있죠? 홈이 있어서, 이렇게 잘 모르실 때에는 꼽지는 마시고 한번 살 대보세요. 이렇게 살 대봤을 때, 그 홈이 맞다면, 이렇게 살짝 넣었을 때, 힘을 주진 마시고, 이거 살짝 눌렀을 때, 그 홈이 맞다면,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홈과 일치한다면, 그러면 그냥 힘을 줘서 누르시면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꾹 누르셔도 되고 한쪽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쪽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라스틱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자동으로 닫힐 정도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저는 소리가 났네요. 들으셨죠? 띡 하고 오른쪽 눌러볼게요. 들리셨죠? 오른쪽 왼쪽 띡띡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저는 꼽을 건데 두 번째 제가 지금 방금 꼽은 건 16기가였고요. 두 번째 꼽는 거는 8기가짜리를 꼽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듀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넣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8기가 똑같이 꼽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저처럼 메모리를 추가하실 때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메모리가 약간 좀 민감한 제품이라서 경험상 같은 회사 제품이 조금 안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에도 웬만하면 큰 무리가 없으면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하세요 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이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치명적이진 않는데 가능하다면 같은 회사 제품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다.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웬만하면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꼽을게요. 똑같이 들어볼까요? 소리가 들렸죠? 이쪽 됐죠? 됐죠?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다시 맨 처음에 꼽았던 것과 듀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16기가짜리를 넣을 겁니다. 똑같이. 됐죠? 그래서 꾹. 됐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다시 예전에 썼던 8기가짜리. 공간이 조금 안 나오네요. 네 번째 거부터 꼽는 게 유리할 뻔했어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인식을 제대로 안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식을 제대로 안 한다면
요 아까 제가 지우개로 지우라는 거 기억나시죠? 끝부분 접촉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시거나 아니면 요 안쪽에 먼지가 살짝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뭐 입으로 후 불어주신다거나, 가장 좋은 거는 이제는 그 바람을 팔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먼지 제거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누르면 바람만 나오는 스프레이처럼 생겼어요. 그걸로 한번 쭉 뿌려주시거나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